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다리 저림이 있는 허리협착증은 치료 방법이 다르다, 이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협착증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허리협착증이 여러 증상이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든지 똑같은 치료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증상이 있든지 협착된 허리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허리협착증은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 저림이 있는, 다리 저림이 있는 허리협착증의 특별한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허리협착증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증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허리와 엉치에 통증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발바닥의 감각 이상과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발바닥까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허벅지나 종아리, 즉 다리에 저림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치료 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실 거예요. 먼저 1번, 허리와 엉치에 통증만 있는 허리협착증. 자, 허리와 엉치에 통증이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허리와 엉치 뼈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과 인대의 유착 때문이다. 유착이 무엇이냐?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다. 근육과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뼈를 막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풍부한 뼈 주변을 막 잡아당기니까 사람은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당기고 있는 유착된 근육과 인대를 살짝 풀어줄 수 있다면 뼈를 잡아당기던 힘이 줄어들어서 통증 또한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 유착, 근육과 인대의 이 유착을 해결할 수 있는 특수한 끝 모양을 가진 침, 바로 이것이 도침이라고 하는 침입니다. 도침. 일반 침이 끝이 바늘 모양으로 생겼다면 도침은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굳어있는 조직을 뜯어낼 수 있는 것이죠. 바늘 모양의 침이 자극만 한다면 도침은 풀어낼 수 있다. 즉, 송해 또는 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유착을 풀어버려서 허리뼈를 잡아당기면서 일으키는 통증을 없앨 수 있다. 그 통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침으로 척추뼈 주변의 유착을 풀어줘야 됩니다. 만약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나는 허리와 엉치에만 통증을 느낀다면 허리뼈 주변의 유착을 도침으로 풀어주면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도침 꼭 맞아보십시오. 자, 두 번째, 발바닥의 감각 이상이나 걷다 보면 발이 막 저려와요. 발이 아파와요. 그래서 걷다가 쉬다 해야 돼요. 심한 경우에는 100m를 2번, 3번 쉬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죠.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발바닥의 감각 이상이나 간헐성 파행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허리와 엉치의 통증이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유착 때문이라 한다면 발바닥의 감각 이상과 간헐성 파행의 협착증 증상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착을 뜯어내면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혈액순환을 되게 만들면 되죠. 자, 그러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한약이 있습니다. 사물탕, 육미지황탕, 한의학에는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는 많은 한약 처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의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한약을 평생 드실 수 있나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증상이 있을 때는 한약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해 내는 것은 생활 속에서 운동을 통해서 치료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운동 중에서도 발바닥 감각 이상, 간헐성 파행, 즉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허리협착증 환자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맨발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여러 운동을 환자분들께 시켜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좋아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하면 맨발 걷기 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 1회는 밖에 있는 땅이나 흙에서 맨발 걷기를 하되 나머지 시간에서는 안 되면 집에서라도, 안 되면 아스팔트에서, 집에서 지하판 이런 데 위에서라도, 또 집 앞에 있는 아스팔트에서라도 맨발로 발에 자극을 해줘라. 대신 주 1회는 꼭 땅이나 흙에서 맨발 걷기를 해라. 내가 만약 매일 땅이나 흙에서 맨발 걷기 할 수 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발바닥의 감각 이상 간헐성 파행,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때는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그 좋은 방법이 한약과 맨발 걷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 주제죠. 다리에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 나는 허리 협착증인데 허리나 엉치는 아프지 않다. 나는 허리 협착증인데 발바닥 감각 이상도 없다. 오래 걸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다리가 저리다. 이런 분들, 다리에 저림이 있는 허리 협착증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다리의 저림 왜 발생하죠? 다리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에 혈액이 안 가게 되면 사람은 저림을 느낍니다. 즉,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저림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다리가 저릴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 저림을 느끼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나는 저녁만 되면 쥐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근데 다리 저림은 협착증 환자만 느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도 느끼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다리 저림이 나타납니다. 많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 당뇨가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다리의 저림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으로 뭐가 혈액이 잘 안 갈 때 느끼는 거다. 그러면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게 뭐냐? 한의학에서는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 주, 근.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간은 근육의 기능과 영향을 주관한다. 그래서 근육에 쥐가 나거나 저릴 때는 간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처방을 써봐라. 간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처방을 써봐라. 그러면 쥐가 난다든지 저리다든지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의학 서적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따라서 실제 적용을 하면 되냐? 됩니다. 많은 경우에 됩니다. 네. 한의학은 실제적인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자로 쓰여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지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 됩니다. 저리다든가 쥐가 난다든지 근육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은 분들은 간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처방을 써야 한다. 자, 그러면 간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처방이 하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허리 협착증뿐만 아니라 자기 체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허리 협착증 환자를 잘 보니까 그 중에 다리의 저림을 느끼는 환자들이 두 가지 체질이 있어요. 하나는 습열 체질, 두 번째는 어떤 체질? 허약 체질. 간단히 설명드리면 습열 체질은 몸에 땀도 많고 열도 많은 체질이에요. 근육질이고 몸에 땀도 있고 열도 많은데 열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열이 너무 많아지면 한의학에서는 간열이 쌓인다고 하거든요. 간열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너무 많은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태과라 그래, 태과. 정상 수치를 넘어버리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열이 너무 많아지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돼요. 습열 체질은. 허약 체질은 원래부터 간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허리까지 협착이 왔어요. 약해진 간 기능에 허리까지 협착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과 관련한 저림과 쥐가 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습열 체질은 몸에 열이 너무 많아져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을 빼줘야 되겠죠. 허약 체질은 몸이 너무 약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보강해 줘야 되겠죠. 이처럼 체질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물어보세요. 인삼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삼은 어떤 체질은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체질은 먹지 말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의학의 묘미입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허리협착증이 온 원인도 다르고 당뇨가 온 원인도 다릅니다. 그 사람이 왜 왔는지, 그 사람의 체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서 치료해야 그 사람의 온전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습열 체질 봐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몸에 열이 많다 그랬어요. 몸에 열이 많으면 어떤 일을 하냐? 몸에 열이 많으면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어릴 때 땀이 많다.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열이 많은 체질. 자, 근데 몸에 열이 너무 과잉되면 간열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간열이 태과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쳐서 간 기능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저림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습열 체질이 더욱 열이 많아지면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허리협착증으로 인한 다리 저림, 지방간, 당뇨, 통풍, 또 피부의 습진 또는 고관절 질환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열 체질들은 이런 병이 잘 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습열 체질인데, 땀도 많고 열도 많은 습열 체질인데 협착증인데 다리가 저리다든가, 또는 난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든가, 아이고 당뇨 전 단계라든가 혹시 당뇨라든가, 또는 통풍이 가끔 일어난다든가, 피부가 가려우면서 진물이 나는 습진이 있다거나, 또는 고관절 부위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열을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습열이 너무 많아져서 약해져 있는 간의 기능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습열을 빼주는 대표적인 처방이 지실과 대왕입니다. 자, 그리고 간의 기능을 높이는 대표적인 처방이 사물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처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건강기능식품도 바로 이 사물탕에서 온 것입니다. 효과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습열을 빼주는 한약재와 간의 기능을 높여주는 이 처방을 같이 하게 되면 이 습열 체질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열이 빠지고 낮아진 간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협착증으로 인한 다리 저림이 개선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간, 당뇨, 통풍, 습진, 고관절 질환과 같은 습열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습열 체질 여러분, 꼭 열을 빼셔야 합니다. 허리만 치료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욱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열을 빼면요. 자, 두 번째는 허약 체질입니다. 허약 체질. 허약 체질은 허약한 거죠. 허약한 체질 어떻게 해야 돼요? 보강을 해야 됩니다. 자, 허리가 협착되면서 동시 스트레스 등 외부 자극으로 더욱 몸이 허약해진다면 근육의 혈액을 공급하는 간의 기능까지 저하된다. 원래 간의 기능이 태어날 때도 약했어요. 근데 외부 일 때문에 더 약해져. 허리 협착증까지 있어요. 이러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저림 외에도 허약한 몸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 수족냉증, 또 손에만 땀이 나는 다한증, 또는 마른 당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허약 체질은 평소에 땀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아까 습열 체질은 땀이 많았잖아요. 허약 체질은 땀이 적어요. 그리고 마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육이 잘 안 생겨요. 자, 추위를 타요, 더위를 타요? 추위를 주로 타십니다, 추위를. 이런 분들이 이제 허약 체질의 특징인데요. 이런 분들은 간이 약한데 간이 약해질 수 있는 여러 일로 인해서 더욱 약해지면서 협착증으로 인한 다리 저림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몸을 보강해야 된다. 자, 선천적으로 허약한 몸을 보강해주고 간의 기능을 높여줘야 한다. 이럴 때 쓰는 대표적인 처방이 뭐예요? 팔물탕이에요, 팔물탕.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아이고, 기혈이 허하다. 기도 허하고 혈도 허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하고 혈은 우리 몸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기능적, 물질적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와 혈을 두 개를 같이 보강해주면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팔물탕 안에는 기를 보강하는 인삼, 혈을 보강하는 당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와 혈을 동시에 보강하는 아주 유명한 처방입니다. 이 팔물탕을 처방하게 되면 선천적으로 허약한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리의 저림 외에도 극심한 피로감, 수족냉증, 손에만 땀이 나는 또는 특정 부위에만 땀이 나는 다한증과 같은 질병도, 또는 말라 있는데도 살도 안 쪘는데 당뇨가 오는 마른 당뇨와 같은 경우도 극복해 갈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좋은 처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습열 체질, 허약 체질 관계없이 다리 저림을 느끼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끝치기입니다. 자, 누우세요. 누워서 발끝을 어때요?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툭툭 치는 운동입니다. 언제 하시면 좋아요? 수면 전에
왜 수면 전에 하면 좋아요? 잠을 깊게 자게 되거든요. 수면이 깊어지면 여러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발끝치기 몇 개 하면 좋을까요? 수면 전에 반드시 누워서 300개 가량 하면 좋습니다. 아이고 300개나 해. 300개 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3분밖에. 아무리 돈을 쏟아도 낫지 않던 허리 협착증의 다리 저림이 매일 3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빠르게 나을 수 있다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셔야죠. 하셔야죠. 오늘은 허리 협착증의 여러 증상, 그 중에서도 다리 저림의 체질별 해결 방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다리 저림을 극복 가능하게 하는 운동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환자분들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허리 협착증은 허리만 바라봐서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전신적인 병입니다. 전신의 문제와 함께 찾아오는 병입니다. 꼭 허리 협착증의 보다 근본적인, 보다 큰 원인을 찾고 허리 협착증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까지도 함께 지켜가는 지혜로운 치료, 지혜로운 생활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